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6호 제2면 기사입니다. 조례 3% vs 현실 0.68%. 전석훈 경기도의원. 여전히 외면받는 장애인 생산품. 전석훈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 3. 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 복지 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 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의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 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4.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지회. 같이 봄 영화 얼굴 상영회 개최. 4.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회는 17일 시집이 경기 광주점에서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같이 봄 영화 얼굴 상영회를 열었다. 이날 상영회에는 지역 내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시민과 일반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같이 봄 영화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4. 한국농아인협회와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상영작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 더해져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2,700여 명의 등록 청각 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시지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는 이들을 위해 수어 음성 통역, 수어 교육, 인식 개선 교육, 복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권 증진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명순 지회장은 같이 봄 영화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분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청각언어 장애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 한국장애인연맹 경기 DPI 광주시지회.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10명 배출. 4. 한국장애인연맹 경기 DPI 광주시지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10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4. 한국장애인연맹 DPI 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기회균 등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제 DPI의 회원국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인 NGO 단체다. 광주시지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장애인 힐링 캠프, 장애 인권 교육, 인식 개선 강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올해로 사회를 맞이한 이번 강사 양성 교육은 총 8강,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 강해, 파워포인트 제작 방법, 말하기 훈련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수진과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실제 강의를 시연하고 자격증을 취득,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우리 사회 속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전문 강사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차별과 편견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관 지회장은 매년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실제 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다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강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국 경기도의원.
무장애 관광, 경기도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국민의힘, 파주사, 은 19일, 금,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 유형 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불편 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지방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무장애 관광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DMZ 관광자원과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언급하며 치유와 회복의 가치, 웰니스 관광과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 무장애 관광 다 결합된다면 경기도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관광 정책을 넘어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무장애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점검.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농수산물 제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수산물, 과일 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표 등 비치, 축산물,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번지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고양이는 요청하는 경우에 한 해 접종 가능하다.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기간 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1만 원의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직 동물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을 마친 뒤 접종하면 된다. 최수정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교상, 물림에 의해 사람을 비롯한 온열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병 시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